고구마를 이렇게 매일 먹었더니 뱃살이 너무 쉽게 빠져버렸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날씨가 추워지면 따끈따끈한 고구마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10월, 11월 요맘때쯤이 고구마 철이라서 지금 한창 많이 드시고 계시죠? 이렇게 좋아하시는 고구마는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많고 맛 또한 좋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지만 이렇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고구마도 잘못 알고 먹으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몸에 좋은 고구마의 효능과 고구마 먹을 때 잘못 알고 먹어서 독이 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반대로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도 알아보고, 추가로 많이 드시는 고구마의 종류 4가지, 그리고 겨울철 고구마 보관법까지 고구마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사람이 정말 건강하기를 바라는 매일건강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건강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먼저 고구마의 효능 5가지를 알아볼게요. 고구마의 첫 번째 효능은 항암 효과입니다.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로 변형된 세포에 작용하여 성장과 전이를 차단함으로써 암세포가 형성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일본 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2가지의 채소 중 고구마가 발암 억제율 1위에 올랐다고 하네요. 특히 고구마 껍질에는 암 예방에 좋은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까지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죠.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 껍질의 발암 억제율은 최대 98.7%인 것으로 밝혀져 있어서 하루 1개의 고구마를 꼭 껍질째 먹으라고 추천합니다. 또한 고구마에는 카로티노이드, 베타카로틴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폐암, 위암 등을 막아주고 식이섬유는 대장암 예방을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고구마의 두 번째 효능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고구마에 있는 성분인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데, 이 성분은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항체 생성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면역력이 향상되는 효능을 가집니다. 추가로 비타민C가 풍부하기 때문에 피로회복과 신경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고구마의 세 번째 효능은 소화기능 향상입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풍부한 섬유질과 마그네슘은 소화기능을 향상시켜주는데요. 장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를 잘랐을 때 나오는 하얀 진액인 얄라핀이라는 성분은 장 활동을 활발히 해주고 대장암 예방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구마는 100g당 86kcal로 열량 자체가 아주 낮은 편은 아니지만 혈당 지수가 낮기 때문에 살이 쉽게 찌지 않아 다이어트 음식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해 배변 활동을 도와주고 노폐물과의 흡착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변비를 개선합니다. 또한 고구마에는 저항성 녹말이 풍부한데, 이 녹말은 포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소화가 느리고 지방 분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의 네 번째 효능은 노화 예방입니다. 고구마에는 비타민C와 E, 베타카로틴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노화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안토시아닌은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에 탄력이 생기도록 도와줍니다. 고구마의 5번째 효능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고구마에는 칼륨이 많아 체내 나트륨을 몸 바깥으로 내보내주고 혈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로 인하여 고혈압 등의 혈관 관련 질병의 예방을 돕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 복합체 판토텐산이 들어있어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하여 스트레스나 혈압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이렇게 효능만 봐도 안 먹을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식품인데요. 그런 고구마도 경우에 따라서 몸에 좋을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먹을 때 독이 되는 경우는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인지 알아볼게요.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고구마에 검은 반점이 있는 고구마를 무심코 그냥 먹는 경우인데요. 고구마를 드시다 보면 검은 반점같이 생긴 것이 보이는 고구마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고구마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검은 반점은 고구마에 생긴 검은 무늬병인데요. 고구마 검은 무늬병은 수확 과정에서 생긴 상처를 통해 균이 침입하게 되어 생기는 병입니다. 수확 초기에는 잘 티가 나지 않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발병하게 되는데, 검은 반점들이 생기며 그 반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검은 반점에는 이포메아 마론이라는 강력한 독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독소가 생성되게 되고 이 상태로 섭취하게 되면 식욕감퇴, 호흡곤란, 설사 등의 증세가 보이며
심하면 폐와 간을 괴사시키기 때문에 폐와 간에 관련된 질환자나 노약자의 경우라면 특히 고구마를 섭취할 때 이러한 병에 감염된 고구마가 아닌지 꼭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검게 변한 부분만 도려내고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검게 변한 부분이 있다면 이미 전체에 퍼진 상태이며 열을 가하거나 익혀도 병균이 사라지지 않으니 꼭 고구마를 통째로 폐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위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평소 고구마를 먹고 소화가 안 되어 더부룩한 느낌이 들었거나 속쓰림 현상이 심해진 경험이 있다면 위장이 약한 사람으로서 고구마를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에 함유되어 있는 타닌과 아교질성분은 위벽을 자극하여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각종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시하고 계속 먹는다면 위험의 위궤양까지 올 수 있으니 이런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겠죠.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고구마는 당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라 당뇨 환자가 섭취할 경우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될 우려가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당 조절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당분 섭취 우려가 있는 고구마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먹더라도 소량만 드시는 것을 권장하며 고구마 섭취 전으로 혈당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구마를 먹는 방법에도 당 성분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많이 먹는 방법으로 고구마를 쪄서 먹는 방법이 있고 군고구마로 먹는 방법 그리고 생으로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특히 군고구마의 경우 만들 때 열을 서서히 높여 오래 익히기 때문에 전분이 당으로 바뀌는 시간이 충분해서 생고구마나 찐 고구마보다 훨씬 당이 높아지게 됩니다.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생고구마의 경우 55, 찐고구마 70.8, 군고구마는 90.9 정도입니다. 고구마가 당뇨에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생고구마가 당뇨나 당이 높으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고구마입니다. 생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섭취하게 되면 다당류인 전분이 단당류로 천천히 전환되기 때문에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특히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많이 드시는데요. 이 고구마는 당지수가 높아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에 당이 높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은 고구마를 이런 분들은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이런 분들에게 꼭 맞는 혈당 문제를 해결해주는 고구마가 있는데요. 바로 자색고구마입니다. 자색고구마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당뇨를 예방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고 항산화 작용과 노화 방지 기능까지 있는 고구마인데요. 자색고구마는 일반 고구마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안토시아닌 함량을 가지고 있으니 꼭 드셔야겠죠. 특히 자색고구마로 유명한 해남 자색고구마가 지금이 딱 수확철이라서 1년 중 지금밖에는 먹을 수 없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신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고구마는 한 개당 칼륨이 약 13% 들어있을 정도로 풍부한 음식입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 수치를 조절해 신체 수분을 조절하고 혈압을 개선하여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혈관 질환의 발생과 사망률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칼륨이 풍부한 고구마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혈액에 쌓이면서 칼륨 농도가 높아져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체내의 칼륨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부정맥 등을 비롯한 각종 심장질환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장이 약한 분은 꼭 삼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칼륨은 콩팥에 부담을 주므로 신장 관련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먹을 때 조심해야 하고 옥살산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과하게 먹을 시 요로결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다섯 번째는 담배를 피는 사람입니다. 담배와 고구마가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하실 텐데요. 고구마의 풍부한 베타카로틴 성분은 노화와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 질환 및 암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피부세포의 성장과 재생을 촉진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흡연을 한 분들에게는 이 베타카로틴 성분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여 폐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베타카로틴 섭취량이 20에서 30mg 섭취하는 흡연자는 베타카로틴을 복용하지 않는 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생 위험이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구마에는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속이 노란 품종의 고구마일수록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높은데요. 베타카로틴은 폐가 건강한 분들에게는 폐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흡연자의 경우 과량 섭취하면 오히려 폐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흡연자분들은 고구마를 무조건 먹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먹지만 않는다면 폐암까지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구마가 흡연자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보를 아셨으니 이제부터는 조심해서 먹는 게 좋겠죠? 고구마 드실 때 다른 여러 음식들과 같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고구마와 함께 먹었을 때 궁합이 잘 맞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궁합이 안 맞는 음식을 알아볼게요.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동치미입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전분이 감자나 옥수수에 들어있는 것보다 점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꼭꼭 씹어도 뭉치는 성질이 강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몸 안에 들어가면 꽉 막히고 잘 안 내려가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고구마의 전분을 분산시키는 음식이 동치미입니다. 동치미 속무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고구마 전분이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데요. 특히 무에 있는 성분이 고구마가 장에서 발효되고 부패되는 것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도 마찬가지로 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고구마 전분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뭉치는 것을 막아줍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우유입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지방 성분도 고구마 전분이 서로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우유에는 단백질과 칼슘도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 영양까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는 것처럼 함께 먹었을 때 궁합이 정말 안 좋은 음식도 있는데요.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 첫 번째. 소고기는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한방에서는 고구마와 소고기를 상극인 식품으로 간주한다고 하는데요. 영양분이 소화, 흡수되는 것을 서로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소고기를 고구마와 함께 굽거나 소갈비찜을 만들 때 고구마를 넣기도 하는데 두 식품을 함께 먹으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땅콩입니다. 땅콩은 고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여기에 고구마는 주로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으로 탄수화물이 주를 이루는데 두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고단백과 고지방이 함께 소화되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음식을 함께 먹게 되면 과다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어 체중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자주 드시는 고구마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잘 아시는 호박고구마입니다. 호박고구마는 표면이 부드럽고 주황빛을 띠며 고구마 중에서도 단맛이 강한 편인데요. 호박고구마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구마 중 하나이며 구워 먹거나 찐고구마로 즐기거나 샐러드, 스무디, 베이킹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분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밤고구마입니다. 밤고구마는 노란색 또는 붉은색의 표면을 가지고 다양한 크기가 있습니다. 당도가 낮고 청량감이 있는 것이 특징이며 구워 먹으면 밤과 비슷한 질감이 있는 고구마입니다. 세 번째는 꿀고구마라고 불리는 베니하루카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베니하루카라는 품종인 꿀고구마는 호박고구마와 밤고구마를 교배시켜서 만든 새로운 품종의 고구마입니다. 밤고구마의 맛있는 밥맛과 호박고구마의 부드러운 감촉 둘 다 가지고 있는 고구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꿀고구마는 해남 지역에서 특히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색고구마입니다. 자색고구마는 보라 발색 물질인 안토시아닌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서 건강에 많은 이점이 있는 고구마입니다. 이외에도 자색고구마는 다양한 영양소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껍질이 보라색이고 속살도 보라색을 띠는 것이 특징인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인기가 많고 수확 시기가 늦가을로 정해져 있어서 박스채로 사서 보관하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관하실 때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항상 맛 좋은 고구마를 드실 수 있습니다. 고구마 보관하는 법.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고구마를 받으면 먼저 상처난 고구마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고구마는 껍질이 얇아 상처 나기도 쉽고 상처나면 수분으로 썩거나 곰팡이 나기 쉬워요. 따라서 엽고구마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골라내서 먼저 드시거나 따로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고구마 겉 건조 상태에 따라 이틀에서 일주일 정도 신문지 등을 깔고 그늘에서 말려주세요. 고구마는 겉에 수분을 포함하고 있으면 썩기 쉽습니다. 말리는 이유는 고구마의 전분이 당분으로 변하도록 숙성을 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점은 고구마는 수분에 예민한 뿌리 채소로 습기 차지 않도록 종이박스에 구멍을 곳곳에 슝슝 내서 통풍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 흙도 안 빠져나가고 보관하기 쉽게 바닥에 신문지를 깔아주세요.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는 곳에 놓아주셔야 하는데요. 햇빛에 직접적으로 닿으면 온도 변화에 의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는 온도와 수분에 예민해서
옮기게 되면 환경이 변하면서 고구마 맛이 변하게 돼요. 옮기면서 상처가 나서 썩기도 쉬워지고요. 적당한 온도는 13에서 16도 정도 되는 곳인데 아파트에서는 신발장 앞, 전실이나 베란다 같은 곳이 되겠죠? 이제는 고구마에 대해 너무 잘 아셔서 누가 고구마에 대해 물어보면 고구마 박사라고 해도 되실 거예요. 요약해보자면 고구마의 효능 5가지. 1. 항암 효과, 2. 면역력 강화, 3. 소화 기능 향상, 4. 노화 예방, 5. 혈관 건강. 고구마 먹을 때 독이 되는 경우 1. 검은 반점 주의, 2. 위장 약한 분 주의, 3. 당뇨 있으신 분 주의, 4. 신장 약한 분 주의, 5. 흡연자 주의.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1. 동치미, 2. 사과, 3. 우유.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 1. 소고기, 2. 땅콩. 고구마의 종류 호박고구마, 밤고구마, 꿀고구마, 자색고구마. 고구마 보관법, 온도에 민감. 정말 고구마에 대해 속속들이 알아봤습니다. 100세 시대인 만큼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목표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방법들 꼭 기억하세요.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추천해 주시고 좋은 정보를 같이 공유한다면 정말 좋겠죠? 앞으로도 자식이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건강에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 바로 보실게요. 부추를 특정 음식과 같이 먹으면 암과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고기와 함께 먹는 새콤달콤한 부추 무침은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고 닭백숙과 함께 익힌 부추도 정말 맛있습니다. 다양하고 맛있는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부추는 다른 식재료의 맛을 향상시키며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부추에는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이 있지만 어울리지 않는 음식과 함께 섭취할 경우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올바르게 섭취하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부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암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부추. 부추는 한 번 심으면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도 잘 자라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 줄기를 잘라도 다시 싹이 트는 것이 특징이며 동의보감에서는 부추를 간에 좋은 채소로 소개합니다. 부추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혈관 건강입니다. 부추에는 케르세틴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혈관 건강에 유익합니다. 이 성분은 혈액 내 중성 지방과 LDL 콜레스테롤의 혈관 축적을 억제하여 동맥 경화와 같은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칼륨이 풍부하여 몸속 나트륨 축적을 방지하고 혈액순환 및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력에 좋은 채소로 알려진 부추와 마늘은 혈관 건강에도 좋은 식품입니다. 부추의 매운맛을 내는 황화알릴 성분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결과적으로 남성 발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황화알릴 비타민 B1과 결합하여 알리티아민을 만드는데 이것은 피로를 회복하고 활력을 북돋게 하므로 성욕과 정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지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도 혈관을 확장시켜 혈전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남성 호르몬 등의 호르몬 분비를 자극해 정자수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둘째, 부추는 원기를 회복하는 데 탁월합니다. 자양강장제라 불릴 정도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와 회복력을 제공하는 식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C가 풍부하여 피로의 원인인 젖산 분비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어 피로회복에도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로 부추는 간 기능 강화에 좋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부추를 간을 위한 채소로 기록하고 있으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베타카로틴이 함유되어 있어 독성 물질과 발암물질을 무력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피로회복뿐만 아니라 간 건강에도 효과적이며 비타민이 풍부하여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부추는 해독작용이 뛰어납니다. 부추에는 아릴설파이드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발암물질의 독성을 제거하고 해독효소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어 위암, 대장암, 폐암 등의 예방에 기여합니다. 부추에 함유된 클로로필과 식이섬유는 대장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으며 특히 불용성 식이섬유는 체내의 노폐물과 발암물질을 흡수하여 대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부추의 풍부한 베타카로틴 알리신 비타민과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어 주름 개선과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C가 풍부해 기미와 주근깨 개선에 좋으며 비타민 어가 풍부해서 시력 보호와 노화로 인한 눈 손상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부추의 따뜻한 성질은 위장을 강화시키고 소화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어 겨울철 배탈 예방 및 소화기관 강화에도 유익합니다. 부추에 함유된 아릴 설파이드는 특유의 알싸한 맛과 향을 내며 소화 요소의 분비를 촉진하여 소화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합니다. 부추는 철분과 엽산을 함유하고 있어 어지럼증이나 빈혈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추의 따뜻한 성질이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촉진해 주어 손발이 차가운 사람이나 수족 냉증을 가진 이들의 체온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여성의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등의 여성 질환 개선에도 이롭습니다. 또한 부추는 심장을 따뜻하게 하고 생식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 남성의 정력 강화에도 좋으며 아릴 설파이드 성분이 남성 호르몬 조절에 도움을 주어 탈모나 전립선 비대증 예방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부추도 잘못 섭취하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추와 가장 맞지 않는 음식은 소고기입니다. 부추는 소화를 돕고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효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고기와 궁합은 최악입니다. 부추가 장 기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반면 소고기와 함께 섭취할 경우 장 건강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소고기는 뜨거운 성질을 가진 식재료로 위와 장점막에 자극을 주어 통증이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남은 열이 가슴과 명치 부위에 쌓이거나 머리로 올라가 두통과 불면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열이 많은 음식은 함께 드시기보다는 분리하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부추와 잘 어울리는 음식은 돼지고기입니다. 차가운 성질의 돼지고기는 뜨거운 성질인 소고기의 대체제로서 부추와 함께 섭취하면 좋은 궁합을 이룹니다. 부추가 혈관을 청소하는 효능을 가지며 이는 황화합물이 주요 역할을 하는데 돼지고기 속에 비타민과 결합하면 훌륭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온몸이 뻐근하고 근육에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은 돼지고기와 부추를 조합해 보시면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에 들어있는 비타민 B1, 은 젖산의 생성을 억제하여 피로물질이 몸에 축적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부추에 포함된 당분은 포도당과 과당 형태로 매우 빠르게 흡수되며 이는 돼지고기의 비타민 B와 결합하여 흡수율을 6배나 증가시켜 바로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이는 피로회복에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따라서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를 부추와 함께 섭취하여 활력을 충전하는 보양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주의해야 할 부분은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부추가 최악의 궁합이라는 것이에요. 부추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냉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며 신장 기능 강화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신장의 건강 상태에 따라 개개인이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당뇨나 고혈압으로 인해 신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장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칼륨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칼륨은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혈관을 확장시켜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주고 나트륨 배출을 통해 세포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칼륨이 몸속에 축적되어 세포의 수분 균형이 깨지고 근육과 신경이 과도하게 이완될 수 있습니다. 부추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고칼륨 혈증을 유발하며 손발의 저림, 심장 부정맥 그리고 급성 고혈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추에는 뼈의 주요 구성 요소인 칼슘도 많이 들어있어 칼슘과 칼륨이 함께할 때는 골다골증을 해결하고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 뼈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결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부추의 강한 열이 신장에 과도한 자극을 줄 위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피해야 할 섭취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부추전입니다. 부추의 건강 효능을 생각하며 부추전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기름에 튀기듯 부여내는 부추전은 맛은 좋지만 영양학적 이점은 크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부추는 열에 약한 비타민과 혈액정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70도 이상 가열 시 영양 성분이 파괴됩니다. 따라서 부추를 섭취할 때는 생으로 먹거나 살짝 데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추전을 만들 때 바삭한 질감을 위해 사용되는 옥수수유나 식용유는 모두 오메가6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입니다. 이런 기름들은 몸 내에서 염증을 유발하고 균형을 해치는 원인이 되며 혈관 내 염증으로 인해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암이나 치매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온에서 부추전을 부치는 과정에서는 열량이 증가하고 트랜스 지방이 생성되어 부추가 우리 몸속에서 해야 하는 역할에도 불구하고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부추를 기름에 볶을 때 영양 흡수율이 증가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고온가열은 영양소의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열을 가하지 않고 부추의 영양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건강한 기름과 시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추와 같이 먹으면 암과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궁합 음식과 섭취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추와 완벽한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중 첫 번째는 오리고기입니다. 앞서 조금 언급해드리긴 했지만 정확하게 부추가 혈관 건강에 이로운 이유를 들어보셨나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적절한 영양, 산소 그리고 건강한 혈액입니다. 이중 혈액은 영양소와 산소를 몸의 구석구석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 상태가 나빠지면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 고혈압, 뇌졸중 등의 주요 사망 원인은 바로 건강하지 않은 혈액 때문입니다. 불순물과 지방이 많아 끈적끈적해진 혈액이 문제인데 건강한 혈액은 반대로 맑고 원활하게 순환합니다. 바로 이런 건강한 혈액을 만드는데 부추가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부추를 먹었을 때 느껴지는 알싸하고 쌉싸름한 맛. 그것은 바로 부추에 함유된 황화알릴이라는 혈관 청소부 성분 덕분입니다. 황화알릴 성분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기억나시나요? 슈퍼푸드인 마늘과 양파에 포함된 바로 그 기적의 성분이 부추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부추는 혈액 속 뭉친 어혈을 풀어주고 혈관을 청소하여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며 혈소판의 응집을 방지해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시킵니다. 이러한 작용은 고혈압과 고지혈증,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 부추는 천연 고혈압 치료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추는 뇌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부추는 뇌로 흐르는 신선한 혈액을 전달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속도를 높여 기억력과 뇌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이 모든 효능을 더욱 증진시키는 음식과의 궁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리고기입니다. 오리고기는 다른 육류에 비해 불포화 지방산과 필수 아미노산의 비율이 높아 건강에 유익합니다. 오리고기에 포함된 지방산은 부추와 함께 섭취할 때 비타민의 흡수율을 크게 높여줍니다. 또한 오리고기의 불포화 지방산과 리놀레산은 뇌 건강에 필수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리고기의 차가운 성질이 소화에 불편을 줄 수 있는데 이때 부추의 따뜻한 성질이 균형을 잡아주어 더욱 건강한 식사가 됩니다. 따라서 오리고기를 드실 때는 부추와 함께 섭취하여 영양과 건강 효능을 모두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이에 독성 물질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들어보셨나요?
김밥을 먹을 때 오이를 빼고 먹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요. 오이에 대한 호불호는 유전자가 원인일 수 있다고 해요. 오이 특유의 향과 쓴맛 때문에 먹기 싫다 하지요. 실제로 2016년 미국 유타대 연구팀은 오이에 대한 호불호 차이는 쓴맛을 감지하는 유전자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쓴맛을 감지하는 유전자를 보통 사람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이를 싫어할 수 있어요. 음식 가린다고 핀잔 주지 마시고 존중해 주시길 바래요. 그런데 평소에 오이를 즐겨 먹던 사람도 간혹 오이에서 쓴맛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오이 꼭지 부분에서 쓴맛이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오이 전체가 쓴맛이 나 먹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이것은 보통 오이가 자라면서 날씨나 환경 때문에 발육이 불안정할 때 쓴맛이 더 심하게 난다고 해요. 오이는 벌레나 초식 동물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 쓴맛을 내는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을 생산해내요. 이 성분이 오이 쓴맛의 원인이에요. 쿠쿠르비타신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쓴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먹게 되면 식중독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위경련, 설사, 구토를 하거나 두통이 생긴다고 해요. 또 이 독성은 알려진 화학물질 중에서 제일 쓴맛을 내는 물질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많이 먹게 되면 식중독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해요. 저의 경험으로는 가뭄이 들었을 때 오이 전체가 다 쓴맛이 나서 식사 시간에 반찬으로 만들어 식탁에 올렸다가 먹지도 못하고 전부 버린 적이 있어요. 오이는 쓴맛이 나는 것은 반드시 피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이에는 너무나 좋은 효능이 넘쳐납니다. 오이는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재배되는 채소이며 슈퍼푸드라 불릴 만큼 건강상 이점이 많은데요. 오이에는 풍부한 수분은 물론 필수 비타민과 칼륨, 구리, 망간 등 여러 가지 영양소도 풍부합니다. 오이를 제대로 알고 드신다면 건강을 지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식재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 마트 장보기가 무서워지는데요. 저렴하고 맛있는 오이에 몰랐던 효능, 놀라운 성분들 알아가셔서 건강하게 오이 많이 드시고 여러분과 가족들의 건강까지 챙기시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매일건강 TV입니다. 오이는 칼륨이 풍부하고 훌륭한 수분 공급원이며 아삭아삭 씹는 감촉이 청량감을 주어 정말 좋아요. 오이의 독특한 향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오이의 독특한 향기가 좋아요. 반찬도 해먹고 그냥 먹어도 맛있습니다. 오이 무침도 간단하게 뚝딱 쉽게 할 수 있어 신선한 채소 반찬을 만들 수 있어 자주 선택하고 좋아하는 식재료예요. 오이는 알카리성 식품이라고 하는데요. 오이에는 96%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청량감과 아삭거리는 식감이 참 좋습니다. 치매 예방과 항암 효과가 있고 노화 방지에도 좋다고 하는 오이. 오늘은 오이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오이수입니다. 오이의 풍부한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인 피세틴은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세계적인 과학저널 에이징셀의 자료에 따르면 피세틴을 꾸준히 섭취한 실험군은 기억과 학습 장애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세틴이 뇌에 쌓이는 특정 단백질의 축적을 막아 아밀로이드 플라크의 형성을 억제하였기 때문인데요. 실험에 따르면 피세틴의 꾸준한 섭취가 뇌에서 염증을 억제하는 특정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기억력이 손상된 실험군에게 9개월간 피세틴을 꾸준하게 섭취하게 한 결과 일정 부분 기억력이 회복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을 주는 오이의 피세틴을 가장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오이를 물에 담가 오이수로 마시는 것입니다. 오이 1개를 얇게 썰어서 물 1리터에 넣고 소금 1티스푼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소금을 조금 넣어주면 삼투압 현상으로 오이 속 유효 성분들을 좀 더 쉽게 용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시간 정도 물에 담가 놓으면 오이에 함유된 유효 성분들이 물에 녹아나와 간단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이수를 마실 때 견과류를 1~2개 같이 먹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피세틴은 지용성 성분으로 흡수율이 40% 이하지만 견과류와 같이 먹으면 견과류에 있는 불포화 지방산으로 인해 체내 흡수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오이수를 만들 때 오이 꼭지 부분은 버리지 말고 꼭 같이 넣어주는 것이 좋은데요. 오이 꼭지에 풍부한 쿠쿠르비타신과 리그난 성분은 암 예방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들은 돌연변이 세포 분열을 유발하는 특정 요인을 차단하여 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리그난은 소화기관에 존재하는 박테리아에 수용 전환되어 유방암이나 자궁암, 전립선암, 난소암 등 호르몬과 관련된 암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항암 효과가 있는 이런 성분들은 껍질과 꼭지 부분에 더욱 풍부하니
하나도 버리지 말고 오이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루 한두 잔 오이술을 꾸준히 드시고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이 냉국입니다. 오이는 96%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영양가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하지만 오이에는 수분 이외에도 몸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여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줘요. 오이에는 각종 비타민과 칼륨, 식이섬유, 카로틴 등의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시원하게 즐기는 오이 냉국은 오이의 영양소를 빠짐없이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오이는 뇌세포 보호는 물론 뇌세포의 활성화를 통해 뇌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세계적인 생명과학연구소 SALK의 연구에 따르면 기억력이 손상된 실험군에게 오이의 풍부한 피세틴을 꾸준하게 섭취하게 한 결과 일정 부분 기억력이 회복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피세틴의 강력한 능력으로 유리기에 의한 세포 손상을 억제하여 뇌의 염증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오이에 다량으로 함유된 피세틴과 쿠쿠르비타신 성분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함과 동시에 암세포 성장 억제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오이를 오이 냉국으로 드실 때 추가하여 같이 넣어주면 더욱 좋은 식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방울토마토입니다. 방울토마토는 오이에 없는 라이코펜이 풍부하여 노화 예방과 혈액순환 개선 그리고 피부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라이코펜의 꾸준한 섭취는 자외선에 의한 홍반과 주름을 예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외선이 유해 산소와 반응하여 신체의 DNA와 지방, 단백질에 손상을 주는 것을 라이코펜이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오이 냉국을 만드는 방법은 2인분 기준 오이 1개와 방울토마토 7개, 양파 4분의 1개, 고추 1개를 준비합니다. 국물은 물 600ml에 소금 1큰술, 설탕이나 꿀 3큰술, 그리고 식초 6큰술로 만듭니다. 기호에 따라 얼음이나 미역, 다진 마늘, 깨 등을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오이는 어슷썰기로 채를 썰고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자르며 양파와 고추는 먹기 편한 크기로 잘게 잘라줍니다. 준비한 물에 식초와 설탕, 소금을 넣어 잘 녹인 후 냉장 보관하여 시원하게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각종 재료에 냉국 국물을 부어 섞어주면 건강하고 시원한 오이 냉국이 완성됩니다. 오이 냉국의 맛에 토마토의 향까지 더해져 더 시원하고 새콤달콤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오이 껍질에 함유된 아스코르비나제 성분은 토마토의 비타민C를 파괴할 수 있으나 식초가 이를 중화시켜주므로 영양 손실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여름철 갈증 해소는 물론 잃었던 입맛도 되찾고 건강에도 아주 좋은 오이 냉국을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오이는 혈압 강화와 스트레스 해소, 피로 회복에도 좋아요. 하지만 오이는 차가운 성질이므로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은 과다 섭취에 주의하는 것이 좋으며 오이는 하루 1개, 오이수는 3잔 이하로 마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오이에는 칼륨이 풍부하여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섭취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원하고 아삭한 오이를 더 맛있고 현명하게 드시고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계란은 완벽한 단백질로 불려지고 있지요. 계란의 놀라운 효능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아셨나요? 계란의 다양한 효능과 먹는 방법,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